20대의 아이콘 홍대 문화를 집중 해부한다. 세대 간 소통 코너 라디오 홍대. 네, 지난주 이 시간에는요, 20대들의 SNS 사용 행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대들의 SNS 인간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20대들은 이 SNS를 통해서 몇만 명의 친구를 사귀는 등 관계 맺기의 달인들이다, 이렇게 불립니다. SNS에서 도대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걸까요? 대학내일의 임희수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을 통해서 20대들이 가장 선호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페이스북이라는 걸 알게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페이스북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맺기, 다시 말해서 네트워킹에 주안점을 두는 구조잖아요. 네. 그렇다면 20대들의 페이스북 주 활동 목적이 관계 맺기다, 이렇게 봐도 맞겠습니까? 네, 사실 페이스북이 처음 등장했을 때 목적이 관계 맺기였고 여전히 그 네트워킹에 기반을 두고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요. 본질적으로 관계 맺기가 그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최근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런 네트워킹보다 콘텐츠 소비 채널로서 이용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재밌는 것 한 가지는 이런 20대의 콘텐츠 소비 패턴을 살펴보면 이 역시 관계 맺기의 연장선상으로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콘텐츠 소비 목적도 관계 맺기의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콘텐츠 소비까지도 사실은 관계 맺기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네네. 나 요 콘텐츠 너무 재밌는데 같이 볼래? 이런 의미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렇다면요, 이 20대들 SNS를 통해서 어떤 인간관계를 구체적으로 맺고 있던가요? 그 작년에 유행했던 노래 중에 썸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한번 불러주실래요? 네, 제가요. 내 거 아닌 내 거인 듯, 내 거 같은 너. 많이 패러디 됐었죠. 네. 그렇죠. 네, 그런 가사가 아주 유행을 했었는데요. 네. 요 썸 탄다라는 표현이 20대의 온라인 인간관계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단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가볍고 넓고 짧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페이스북에서 콘텐츠 소비를 하는 것도 이들에게는 관계 맺기의 일환인데요.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페이북에서 재미있는 콘텐츠를 발견을 하고 댓글에 친구 이름을 태깅을 하거나 친구에게 글을 공유를 해줍니다. 네. 그러면 내가 공유한 콘텐츠에 친구가 좋아요를 눌러줌으로써 우리 둘의 우정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거죠. 네. 이것이 바로 그 네트워크,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 안에서 20대들이 놀이를 하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네네. 아까 이제 썸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요. 썸의 네네. 특성상 가볍고 넓고 짧은데 네. 실제로 이 그런 페이스북이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네네. 네트워킹된 이성과 연애도 하나요? 그럼요. 실제로 SNS 상에서 만난 그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들끼리 그 온라인 상에서만 데이트를 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본 바에 의하면 소개팅, 그러니까 얼굴을 직접 마주보는 소개팅보다는 소셜 데이팅 앱이라고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나의 프로필을 올려놓으면은 거기에 맞는 상대방을 그 어플리케이션이 자동으로 추천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그런 익명의 어떤 상대방을 추천을 받아서 그 온라인상에서만 이제 데이트를 즐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네. 기성세대가 보기에는요. 네. 온라인에서 데이팅도 하고 남친 여친 사귀고 썸도 탈 수 있지만 또 열심히 과시하는 사진이나 행복한 이 데이트 모습들 많이 올라오는데 그렇죠. 만약에 헤어지게 되면 이 계정 폭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20대에게는 이런 디지털 공간이 소통의 어떤 전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그들은 이런 온라인 공간을 오프라인 공간과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온라인 공간에서 맺은 관계,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와 어떤 행복한 순간들을 기록을 하는 공간이기도 하는 동시에 만약에 그와 헤어진다 그러면은 이제 친구를 끊죠. 그래서 내 공간 안에서 그 관계와의 어떤 소통을 단절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 끊기라는 것은 온라인에서는요. 그렇군요. 네네. 이 페이스북은요, 결국 자기가 올린 게시물에 사람들이 좋아요를 얼마나 많이 눌렀느냐,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네네. 왜 그런 맞습니다. 겁니까?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타인과의 소통 대부분이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의 게시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즉 이제 페이스북에서는 좋아요, 이 엄지손가락으로 표현되는 그 개수가 곧 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으로 이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20대에게 좋아요 개수는 나에 대한 인정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지고요. 자존감을 회복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아, 이 좋아요의 숫자에 따라서 자존감이 그렇죠.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다. 네네. 이거 제가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네네. 저도 뭐 활발하진 않지만 페이스북을 하기는 해요. 네. 그런데 이 싫어요 버튼은 왜 없어요? 아, 싫어요라는 것을, 글쎄요, 그건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좋아요를 표현하는 것은 이제 긍정적인 어떤 관계 맺기의 표현이지, 싫어요는 굳이, 그렇죠. 좋아요를 했다가 취소할 수는 있습니다. 네. 뭐 좋아요를 누르지 않고 악플을 달 수는 네네. 있겠죠. 그런데 또 하나는요. 네네. 어떤 사람이 굉장히 좀 가슴 아프고 슬픈 글을 올렸어요. 네. 근데 공감은 돼요. 그런데 네. 그 글에 좋아요를 누르면 네. 이게 좋다는 게 뭔가 기쁜 표현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아, 그렇진 않습니다. 아, 사실 그래요? 이 좋아요라는 그 말은 그러니까 그 단어 그대로의 좋아요를 표현한다기보다는 그 내가 너의 글에 공감한다, 동의한다, 혹은 나는 너를 지지한다 등의 이제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일 수가 있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 디지털 공간 안에서의 좋아요가 갖는 의미는 어떤 관계 맺기, 그러니까 친근감의 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드시 좋아요라는 표현에 집착하지 말고 영어로는 그렇죠. like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친밀감의 네, 표시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SNS에서의 친구, 즉 온라인 친구와 이 오프라인 네네. 친구. 사실 저희 세대는 구별되는데 아까 네네. 20대는 구별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하지만- 굳이 구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온라인에서 네네. 교류가 많다고 해서 네.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우리가 레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친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또 오프라인에서 친하다고 온라인에서 막 친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고요. 이런 네. 좀 일종의 제가 느끼기엔 격리 현상도 있는데 이런 네네. 현상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저희가 볼 때는 그 이제 직접 얼굴을 보면서 관계를 맺는 것과 인터넷상의 인간관계가 다르다고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네. 10대를 포함한 20대는 사실 크게 구분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온라인에서 만난 친구도 친구고 오프라인에서 만난 친구도 친구인데 그 공간이 이 친구들에게는 두 개의 놀이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만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때는 온라인에서 만났을 때는 오프라인보다 조금 피상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제로 얼굴을 보거나 목소리를 듣거나 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가볍고 좀 짧고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의 어떤 우정의 깊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어떤 땐 또 더 솔직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인간관계가 파괴되거나 깨지지 않고 지금 10대, 네네. 20대가 기성세대가 되면 네. 온라인에서의 친구는 뭐 가짜 친구, 오프라인의 친구는 진짜 친구 이렇게 구분할 것 같지는 않고 네네네. 온라인상만의 친구여도 맞습니다. 정말 깊은 친구가 생기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걸러지는 과정은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네. 자, 친구의 새로운 네. 패러다임이 생기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사실 앞서 말씀드린 SNS 관계 맺기는 꼭 20대에게만 국한됐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네네. 그래도 20대만의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면 뭘까요? 요거는 저희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공간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 네. 그 중요성을 똑같이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에서 어떤 익명성에서 오는 그 심리적인 안정감으로 인해서 온라인에서 만난 친구들을 더 이제 심리적으로 의지하거나 뭐 그런 경향들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대로 이런 피상적인 인간관계가 주를 이루다 보니 실제 세상에서 관계 맺기에 서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전화통화를 하는 게 어색하다거나 실제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면서 느끼는 어떤 감정들을 처리하는 것에 좀 서툰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20대를 위해서 전화가 아닌 최근에는 보면 문자나 뭐 그 깨톡을 이용한 네네. 배달 서비스라든지 그러니까 대행해주는 그런 뭐 문자 이별 통보 같은 것들을 문자로 대신해주는 그런 서비스들이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네.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대학내일의 임희수 연구원이었습니다.